파트 4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애니메이션 플랫과 같은 후처리 그리고 모델 세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어널리시스와 스태틱 어널리시스의 차이는 스타터 키트에서 소개했습니다. 이 둘만 알아도 대부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이나믹 어널리시스고요. 스태틱 어널리시스입니다. 프리 어널리시스의 경우에는 전체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채로 시스템의 자유도나 구속 조건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 어널리시스를 한 결과 파일인데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이다. 그리고 리던던트 컨스트레인트가 없다와 같은 정보가 찍히게 됩니다. 아이겐 어널리시스는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나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고요. 시나리오 어널리시스는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나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조합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DOE는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를 말하죠. 즉,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를 위한 배치 시뮬레이션에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이 DOE입니다. 이건 스타터 키트에서 다루었던 페이지인데요. 시뮬레이션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하지만 4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숙련된 사용자가 되려면 더 아셔야겠죠. 엔드타임은 시뮬레이션을 몇 초까지 할 것인가, 스텝은 시뮬레이션 후에 애니메이션을 몇 스텝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include static analysis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수행해서 평형 상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맥시멈 타임 스텝은 솔버가 사용할 수 있는 스텝 사이즈의 최대값으로 이 값을 작게 하면 시간을 잘게 나누어 해석을 해서 대부분 결과가 더 정확해집니다. 물론 너무 작게 하면 해석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기술 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맥시멈 타임 스텝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이외의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은 보시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파라미터즈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 세팅으로 존재하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그건 역시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처리기,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타터 키트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데모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나면 애니메이션 컨트롤을 통해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애니메이션 컨트롤이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장된 애니메이션 파일, RAD나 RAM 파일을 임포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손쉽게 릴로드 애니메이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참고로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는 질량, 형상, 강성, 그러니까 딱 봐도 해석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색깔이나 이름 같은 건 해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여기선 카메라 설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원하는 시점에서 플레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크게 스탠다드 카메라, 팔로잉 카메라, 라이딩 카메라, 무빙 카메라가 존재를 하고요. 이들을 조합한 멀티 카메라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카메라와 팔로잉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카메라는 리커다인의 기본 설정입니다. 그냥 비춰주는 거죠. 팔로잉 카메라는 지정한 타겟을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비추게 됩니다. 이동량이 많은 모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팔로잉 카메라인데요. 타겟을 지정을 할 때는 어떤 마커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업 디렉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윗방향이 어딘지, 그 다음에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지정을 해서 이 지정한 타겟을 따라가면서 비춰주는 게 바로 이 팔로잉 카메라입니다. 다음은 라이딩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스탠다드 카메라고요. 라이딩 카메라는 운전자 시점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타겟 설정은 불필요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로그에서 레퍼런스 마커를 지정을 하면
그 위치에 카메라가 놓여 있는 채로 화면을 비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빙 카메라입니다. 무빙 카메라의 경우에는 카메라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타겟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겟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카메라가 쭉 회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느낌이 들죠? 카메라가 쭉 쫓아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메라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 타겟의 위치를 지정을 하면 카메라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회전을 하면서 바디들을 비춰줄 수가 있는 거죠. 멀티카메라는 앞서 설명한 카메라들을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 여기서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0에서 200까지는 라이딩 카메라를, 201에서 600까지는 팔로잉을, 601에서 1001까지는 무빙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개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어느 카메라를 쓸지만 체크를 해도 됩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번, 6번, 7번에 지정한 스탠다드 라이딩, 팔로잉의 조합만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고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갑자기 라이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춰서고 팔로잉 카메라로서 비춰주고 있죠. 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카메라 기능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멀티 카메라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레코딩이라고 하죠. 이때 사용되는 코덱들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코덱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윈도우를 막 설치한 상태에서 리커더를 깔았다면 별다른 코덱이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들은 압축률도 떨어지고 화질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리커다인 인스톨러에 있는 이 파일을 이용해서 구글 VP8이라고 하는 코덱인데요. 최신 코덱은 아니지만 비교적 저용량으로 고화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코덱입니다. 이걸 깔아준 후에 이 코덱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최신 코덱을 설치를 하셨다면 그 코덱을 선택해서 애니메이션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컨트롤과 관련된 일부 추가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뜨게 되는데요. 프레임 스텝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 스텝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프레임 스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좀 빠르게 플레이할 때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마커스 during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중에 마커를 화면에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기본 설정은 애니메이션 중에는 마커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딜레이는 애니메이션 속도를 좀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애니메이션이 너무 빠르다면 이 딜레이를 좀 슬로우 쪽으로 옮겨서 천천히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후처리기인 플랫입니다. 플랫은 결과 그래프를 그리는 모드입니다. 화면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리커다인 프리프로세서와 비슷하죠? 우측의 트리에서 원하는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플랫은 직접 영상을 보면서 소개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죠. 이미 보시는 것과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된 리커다인 모델이 있을 때 리커다인에서는 곧바로 플랫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플랫을 위한 결과 파일은 자동으로 로드가 됩니다. 그래프는 더블 클릭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X축은 타임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X축을 다른 값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와 같은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죠. 단축키 C를 누르면 클리어 해서 그래프를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디의 포지션, 벨로시티, 엑셀러레이션과 같은 결과들이 있고요. 또 조인트에도 다양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회전 조인트의 경우에는 이 포지션 1은 조인트의 상대적인 회전 각도를 말합니다. 차원은 디그리고요. Y축을 우측에 위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포스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줌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시 핏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커브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익스포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주고 텍스트에 찍을 자릿수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익스포트한 결과는 이것도 설명할까요? 익스포트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포트 데이터 다이얼로그를 띄우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데이터를 지정하고 익스포트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상위 아이템을 드래그하면 그 하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를 지정을 하면 파일 크기가 커지거나 생성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다면 상관은 없어요. 자, 익스포트한 데이터를 한번 메모장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모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데이터를 엑셀에서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플랫에 임포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트레이스는 최소, 최대, 평균 등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플랫에서는 총 4개의 윈도우를 이용해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래프를 서로 다른 윈도우에 그리고 비교를 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원한다면 애니메이션을 로드를 해서 그래프와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애니메이션을 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애니메이션을 로드했던 걸 다시 플러스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죠. 툴에 있는 맵스 기능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그래프 간의 사칙 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그래프에 값을 곱해서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회전 조인트의 각도,
디그리로 표현된 각도인데요. 라디안으로 보고 싶을 경우에는 매스에 있는 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특히 여기 보시면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값이 미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손쉽게 라디안으로 변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워크샵 3번입니다. 이 워크샵 3번은 직접 플랫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워크샵이므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세팅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비기너 키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스타터 키트에서도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옵션에서 그래픽 정밀도, 배경색, 폴스 디스플레이 색, 페이스트 시의 이동 여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트 시의 이동 여부는 초보자들께서는 많이들 까먹으시는데 이거 의외로 필요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옵션들이 간혹 위치들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 따라서 이 옵션들에서 적절히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AD와 관련된 옵션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보이는 Convert Primitive Geometries when Importing CAD Files입니다. 구나 박스, 실린더 등의 형상은 리커다인에서 크기를 바꾸거나 프리미티브 컨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CAD 소프트에서 생성한 구나 박스를 임포트했을 때도 동일하게 이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CAD 파일을 임포트하기 전에 반드시 이 옵션을 켜줘야 됩니다. 기본값은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포트한 CAD 형상의 색깔을 지정해두면 편리합니다. 여기서 임포트된 CAD 색깔이 파란색이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설정을 해두면 내가 이 형상들은 임포트한 거구나 라고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옵션은 꼭 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세팅입니다. 엔티티 타입별로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세팅창에서 바디에 체크를 끄면 데이터베이스에 바디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필터드라고 나오죠. 이 기능은 너무 많은 엔티티가 있을 때 이 필터링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엔티티만 확인함으로써 좀 더 모델링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리커다인 비기너 키트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중간중간에 워크샵을 꼭 해보시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마도 설명만 쭉 들은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꼭 지금이라도 워크샵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꼭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CA 소프트웨어를 익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샵으로 직접 실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에 가면 이러닝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또 리커다인을 설치하면 튜토리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러닝 스타트, 이러닝 다이나믹스 튜토리얼들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타터 키트가 있고 제공되는 비기너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이 딸려 있고요. 사실 워크샵을 하셨다면 이러닝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튜토리얼로 넘어가셔서 튜토리얼을 해보시고 베이직 엠보디 모델에 있는 모델들을 직접 모델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웨비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에 있는 웨비나 메뉴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웨비나를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워크숍을 따라해 보시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면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에 있는 포럼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비기너 키트에서는 스타터 키트에서 설명한 내용이 다수 생략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타터 키트를 보지 않고 이 내용을 보셨다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리커다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스타터 키트를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비기너 키트와 관련된 내용 역시 이해가 잘 안 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에 있는 포럼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